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입니다.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담당자 교육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집중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2021년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과 변경된 부분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부 사업의 절차를 통일화하고 과정별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부 사업의 절차가 상시 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품목이 32개 품목에서 2021년도에는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과 소변 수집 장치가 추가되어 총 34개의 품목이 교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교부 품목 명칭과 코드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네 번째로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지원 기준액 현실화로 음성 유도 장치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고 음성시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진동시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지원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으니 사업 진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위해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략히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을 더 편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용품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보조기기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교육, 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심리 재활을 지원하며 두 번째로 잠재된 가능성을 발굴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보조기기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인력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 참여를 제고하며 마지막으로 이는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그만큼 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보조기기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보조기기 센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크게 보조기기 전달 체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관련 사례 관리와 전시 및 체험장 운영,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진행, 직접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본센터와 같은 지역센터가 16개 개소하였으며 중앙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는 현재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기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쉽도록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자, 다음은 교부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부 사업이란 무엇인지 담당자분들 잘 아시나요? 우선 처음 진행하시는 담당자도 있을 거라 생각하여 교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공적급여 중 한 가지 사업으로 교부사업은 우선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에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소득 기준도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관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자만 지원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부사업 절차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교부사업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중복지원 대상자가 아닌지 교부 대상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후 3일 이내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3일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과의 상담을 통해 종합조사를 진행하고 시군구에 20일 이내 종합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 통보 내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는 7일 이내 보조기기센터에 맞춤형 보조기기 평가를 의뢰하고 보조기기센터에서는 방문 상담을 통해 장애별 맞춤형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센터에서는 평가서의 적합, 부적합, 대체 품목 등을 정합니다. 적합성 평가 이전 진단 의뢰서를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평가 결과를 20일 내에 시군구에 통보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구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하게 됩니다. 교부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기기 설명 및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부가 완료되면 행복이음을 통해 적합, 부적합, 대체 품목이 이루어진 품목으로 대상자의 정보란에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지원 명단을 토대로 적절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았는지, 사용상 어려움이 없는지 1에서 6개월 이내에 유선상 사후 관리를 진행하며 이러한 절차로 교부사업은 진행됩니다. 대체로 연금공단과 보조기기센터에서 최소 한 번씩의 방문이 이루어지니 교부사업을 통해 2번의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미리 해주시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와 방문하는 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부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품목별 지원 장애 유형 내구현안 보조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지루하더라도 보조기기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집중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 유형으로 크게 지원 품목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장애 유형이 아닐 경우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복장애의 경우 해당하는 장애 영역의 품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로 심장과 뇌병변 장애가 중복으로 있는 중복장애의 경우 심장과 뇌병변 장애 유형에 있는 보조기기 1품목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그럼 장애 유형별로 어떠한 품목이 지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중 한 장애 유형만 판정받아도 신청 가능한 품목입니다. 전동침대,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소변 수집장치가 이에 해당하며 마지막 소변 수집장치는 2021년도 추가 지원 품목 중 하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전동침대는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침대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변환이 어렵거나 침대의 높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는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잘 못 알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슬라이딩 기술을 사용하여 이동을 도와주는 보조기기입니다. 장애인용 의복은 장애인이 착탈해 하는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단추가 아래에 달린 의복입니다. 단추가 아래에 달려있어 휠체어나 의자에 앉았을 때 미소시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올 때 전동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푸서머, 담요 등이 지원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액세서리는 휠체어 사용 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품목입니다. 휠체어 사용 시 체간지지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체간벨트, 전동 휠체어 컨트롤러, 방수 커버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액세서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가 지원 품목으로 지정이 된 소변 수집 장치입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자동 소변 흡수 기능이 있는 장치로 자가 대소변 처리가 가능하도록 돕는 기기입니다.
다음은 지체 뇌병변 장애 판정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한 품목입니다. 목욕기자입니다. 목욕기자는 미끄러운 욕실에서 안전한 목욕 활동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앉는 자세 유지가 가능한 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입식형 목욕기자입니다. 앉기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이 사용하는 등받이, 각도 조정이 가능한 목욕기자입니다. 장애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목욕기자가 다릅니다. 다음은 독립형 변기팔 지지대, 등 지지대입니다. 변기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지면을 제공하여 독립적으로 기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2021년 추가 지원 품목인 목욕용 미끄럼 방지 용품입니다. 미끄러운 바닥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까는 매트로 실리콘 및 합성 고무 등과 같은 재질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이동 변기로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상황인 사람에게 유용한 품목으로 방에서 용변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품목입니다. 목욕의자와 이동 변기 기능을 모두 가진 제품도 있습니다. 바퀴가 있어 방에서 욕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경 제어 장치입니다. 환경 제어 장치는 원격으로 스위치나 리모컨을 조작하여 전등을 켜고 끄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돋거나 보일러 등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피더시트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추가된 보조기기로 2020년도 담당하였던 담당자분들도 처음 보는 품목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휴대용 경사로입니다. 계단, 문턱과 같은 단차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차의 높이에 따라 경사로의 길이가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합니다. 다음 안전손잡이입니다. 장애인의 이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로 벽면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레일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보행차입니다. 보행차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행시 체간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해주는 프레임으로 구성된 일반형 보행차입니다. 보행 중 앉아서 쉴 수 있는 좌석이 있는 좌석형 보행차입니다. 가슴 높이에 팔 지지대가 있어 상체를 지지할 수 있는 탁상형 보행차입니다. 세 가지 품목 중 장애 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유모차입니다. 주로 장애아동의 이동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기립훈련기입니다. 서기 연습, 하지 근력 강화, 고관절 탈구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방형과 후방형이 있으며 장애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제품 사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음식 섭취 보조기기입니다. 일반적인 식기가 아닌 장애인용 보조기기입니다. 음식 섭취 관련 보조기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식기를 잡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유니버셜 커프 손바닥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손목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모형이 변형된 구부러진 스푼입니다. 뚜껑이 있는 버튼으로 공기의 압을 조절하여 음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컵입니다. 접시 자체에 높이가 있는 움프 페인 접시입니다. 음식 보호대입니다. 접시에 있는 음식을 떠먹기 편하게 제작된 접시 가이드입니다. 다음은 심장장애 판정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한 품목으로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리스입니다. 혼자서 몸을 움직이기 어렵고 욕창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욕창 예방 방석은 이렇게 생겼으며 대체로 공기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주로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며 공기를 조절해주는 펌프가 있어 체압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시각장애 판정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한 품목입니다. 5가지 품목이 있으며 첫 번째 음성시계입니다. 음성시계는 명칭처럼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연도 지원 기준 금액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탁성형과 손목형 타입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교부사업 접수에서 어떠한 타입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 확대기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사용하는 디지털 돋보기입니다. 확대 비율 조절, 색상 변환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 판독기입니다. 작은 단말기 형태이며 OCR 기능인 문서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이 있는 품목입니다.
OCR 분석 모습입니다. OCR 분석 중. OCR 분석 완료. 04 메가엘 휘피기기 지원 사업소의 사업 목적 배아동 청소년의 욕구와 보조기기 서비스 과정에 기반한 맞춤형 녹음 및 재생장치입니다. 단순한 녹음기가 아닌 전자책이나 컴퓨터의 텍스트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면 기기가 음성으로 출력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학습을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기기입니다. 음성 유도 장치는 사진과 같이 작은 리모컨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런 수신기가 있는 곳에서 리모컨을 누르면 수신기에서 음성이 출력되어 현재 위치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관공서, 학교, 신호등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연도 지원 기준 금액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로 청각장애를 판정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한 품목입니다. 시각 신호 표시기와 진동식의 청취 증폭기가 있습니다. 시각 신호 표시기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손님이 집에 방문하였을 때 초인종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각 신호를 시각 신호와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또한 소리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동시계입니다. 알람 소리를 듣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에게 강한 진동을 통해 알람 시간을 알려줍니다. 주로 베개 밑에 넣어 사용합니다. 진동시계도 금연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금액이 증액된 품목입니다. 청각 품목의 마지막인 청취 증폭기입니다. 청취 증폭기는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보청기처럼 맞춤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 언어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한 품목으로 대화용 장치입니다. 대화용 장치는 장애로 인하여 언어 표현이 어려움이 있어 타인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기기로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하여 안녕하세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세요. 좋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목이 말라요. 같이 가자. 잘 보셨나요? 다음으로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 영상을 보셨으면 쉽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겠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서 지원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인지 정답을 유튜브에 댓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부 사업을 신청한 모든 분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언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우선순위가 있어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구별 예산에 맞게 사업을 신청한 연도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교부 제한 사항으로 교육 영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보조기기별 내구연한이 있어 내구연한이 넘지 않는 경우 교부를 받을 수 없으며 타 사업을 통해 동일 보조기기를 받은 경우에도 교부 사업 품목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복이음을 통해 중복 지급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복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교부 사업을 통해서는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사항도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다음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 센터에서는 방문하여 상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대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액 15만원 미만의 품목의 경우 진동시계와 음성시계가 이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신청 접수 시 대상자의 필요도를 고려하여 손목형인지 탁상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약은 전문가인 약사에게 약국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조기기는 보조기기 전문가가 있는 보조기기 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잘못된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제에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센터에서 두 번째 쉬어가는 코너를 제작하였습니다. 교육 영상에서 대전광역시 보조기기 센터의 캐릭터가 많이 출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 주시고
교육 관련 영상에 대한 궁금사항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영상과 보조기기 정보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